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코스피 3000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싹쓸이 포착주들의 활약은 더 이번 주도 대단했었는데요. 한 주 동안에 무려 49%나 오른 종목, 어제 상한가를 간 종목, 그리고 월요일 진입하자마자 28% 급등한 종목들까지 오늘도 방송 시청하시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새로운 유망주까지 또 공개가 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휴장 이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던 미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동발 불안이 이어지면서 다우지수만 소폭 올랐고 나스닥과 S&P 500은 내림세를 보였고요. 우리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번 주 2,946선에서 시작을 해서 내내 올랐습니다. 특히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로 3년 6개월 만에 3,021선 회복해냈고요. 코스닥은 화요일에 살짝 쉬어갔지만 다시 3일 연속 오르면서 791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종목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4년 연속 연간 대상에 올해 1분기 단독 대상 그리고 상반기 대상도 예약해 두신 분이죠. 공명 정지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번 한 주도 시작이 좋은 만큼 체크해 봐야 될 그런 포인트 많았던 것 같은데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한 주 제가 자세히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로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이란 이제 핵협상 이 결정이 이제 임박돼 있는 것 같은데요. 2주 동안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벌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란 이제 핵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이란 경제 상황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란의 지금 이제 통화 가치도 거의 뭐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떨어져서 이제 일단 이란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그럼 자국 수출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란도 전면전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중국과의 이제 뭐 히투르 전쟁이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또 이제 전쟁 문제도 있고 자국민의 또 이제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지지 기반 공화당 쪽에서도 반대를 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하고 이란 전쟁에 전면전을 참여한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왜 당선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해서 다른 나라에 많이 퍼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민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미국 부채도 더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이기고 당선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전쟁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면전, 거기에 미중과의 이제 무역 협상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위치에서 또 전쟁을 본격적으로 전면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의 시간을 줬다라는 부분은 아마 이제 7월 달 이제 관세 유예 협상 이제 막바지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7월 초반 이전에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이런 이 핵 협상 부분이 어느 정도 잘 풀리게 되면 깜짝 또 안도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그렇게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뭐 트럼프가 갑자기 뭐 정신이 나가서 전면전 선언 뭐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이제 대응 전략을 잘 펼쳐야 되겠죠. 그런데 뭐 트럼프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신이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트럼프 이제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관세도 유예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증시 급락, 국채 금리가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관세 협상도 어느 정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전면전을 하게 되면 국채 금리 뜨고 그죠? 전쟁 비용 더 이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가 급락할 텐데 이거를 눈 뜨고 볼 트럼프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만간 2주 안에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또 이제 발행 기대감 때문에 허용 기대감이죠. 그리고 또 AI 정책 기대감. 이제 AI 수석 같은 경우도 네이버 하정우 씨가 이제 또 이제 발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네이버, 더진 그리고 카카오페이
더진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로 있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헥토파이낸셜 이번 주 이제 장중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제 삼성전자 키오스크, 삼성전자 관련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NHN, KCP 같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이 잔뜩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 바닥권에서 쉽게 저는 끝날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기업들이 이제 7월 달에 또 이제 정부 여당 쪽에 스테이블 코인 또 법이 발의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채를 담보 자산으로 하는 이제 법이 또 이제 마련이 되면 또 상당히 또 주목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대신 이제 좀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아직도 크게 뜨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잘 보면 일단 단기는 과일권이 있는 기업들은 추격하기 좀 그렇죠. 뭐 경고 종목 지정이 됐다든지 그래서 좀 풀리면 또 이제 저가 매수 기회가 되겠죠. 이게 금융계의 혁명이기 때문에 쉽게 저는 끝날 걸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한 템포 또 쉬었다가 또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산업혁명이라는 게 한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역시 AI, 뭐 배터리, 그리고 역시 지금 금융계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이 전 주시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혁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의 단일가로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자율주행 쪽에 또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역시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기업들이 유럽 전기차 업체 1위 그리고 이제 미국 1위 테슬라 쪽에 자율주행 부품을 단독으로 이제 독점적으로 내년 1분기부터 납품할 예정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 다음 주에는 또 자율주행 쪽도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이 500존 해체 또 원전 기대감 때문에 역시 원전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는데요. 일단 대부분 좀 원전 관련주들은 과일권에 있는데 제가 이 기업만큼은 아직까지 좀 바닥권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론이죠. 또 우진 엔텍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이 이론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무선 원전에 들어가는 무선 통신 쪽에 핵심 역시 장비를 또 개발을 한 만큼 한수원 쪽이랑 공동 개발했죠. 이제 채권전 쪽에도 들어갈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사주 매입과 대표이사 장내 매수 그리고 임원들의 장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 이론 같은 경우도 중장기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항상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죠. 일단 단기는 뭐 바닥권에 지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는 아직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바닥에서 둥글게 코스닥 월봉이 터닝하고 있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코스닥 쪽에 이제 720원 돌파가 임박돼 있거든요.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강했던 섹터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략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 챙겨볼 텐데요. 위원님,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좀 AI 데이터 센터를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해서 이 대통령님이 울산에 방문했죠. AI 데이터 출범식, 센터 출범식. 그래서 이제 SK랑 아마존 쪽에 울산 쪽에 7조 원을 투자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남양주 쪽에 6천억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또 국무총리 후보자님 같은 경우도 대구 지역 쪽에 내려갔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쪽에 또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특히 오픈베이스가 예사롭지 않죠. 자사주 매입 100억이 들어오고 대표사님이 10억을 장내 매수했네요. 그래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존 쪽에 마이크로소프트 협력회사면서도 또 삼성전자 쪽에 또 이제 M&A 관련주까지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거래가 터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까지 또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게 AI 데이터 센터 또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이런 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이제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간밤에 이제 반도체 장비 쪽 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 장비를 지금 우리나라 중국 쪽에 이제 수출하는 부분을 이제 규제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또 수출하는 부분이고 이제 구형 반도체 같은 경우 중국에서 이제 만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 증시도 그래서 간밤에 타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우 증시도 플러스 마감이 되고 나스닥도 급락보다는 좀 경계성 매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폭락하거나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고 AMD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제가 이런 문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번 주 초반에 만약에 조정을 좀 받게 되면 결국은 AI 쪽과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최고의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년 뒤에 매출 90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허황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제 맞춤형 HBM4도 나오고 수년 뒤에는 AI를 이제 동영상을 또 이제 실시간으로 또 구현하려면 HBM 용량이 1000배 가까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HBM 같은 경우가 제가 뭐 HBM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간에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HBM 우리나라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층, 20층, 30층, 40층 이렇게 이제 올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00층 이상까지 올리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동을 만들죠. 옆으로 쭉쭉쭉 동을 만들어서 이제 이 마을을 구성을 하는데 HBM도 그런 관점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12단, 16단, 24단 이렇게 올리다가 계속 올릴 수는 없으니까 동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많이 구현을 해서 HBM을 이제 공급을 한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HBM 관련주 내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동시 수혜주들을 앞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관점에서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I 데이터 센터 잘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저가 매수 주력해보자고 하셨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 미국의 압박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 주셨네요.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해왔는데요. 예, 일단 제가 싹쓸이 생각을 하면서 주식계의 유재석이 한번 돼보자 그 관점에서도 생각을 하고 접근했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국내 유일한 게 중요하다. 예, 전 세계 유일한 게 중요하다. 예, 역시 주식 싹쓸이 기법도 국내 유일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국내 유일하면 독보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독보적 지위를 누릴 수가 있고 독보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 내에서도 국내 유일의 역시 독보적 기술 확보 기업을 분석을 해보자. 제가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여기서 뭐 작년도에도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탄생했죠. 뭐 피롭틱스라든지, 뭐 네오셈이라든지, 그리고 YC라든지, 다 대부분이 한 400% 이상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게 독보적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시스를 좀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코스닥시스도 제가 처음에 여기서 봤던 것 같아요. 2월 달이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봤고요. 그리고 역시 또 세 번째 또 봤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2주 전부터 700원 돌파, 지지받고 왔다리 갔다리 하죠. 제가 좀 많이 확신을 갖고 좀 접근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왜? 대규모 증여를 했습니다. 4월 16일 날. 6월 16일 이후면 이제 증여세 이슈가 끝나네. 그래서 이제 이번 딱 공교롭게도 6월 16일 날 딱 기사가 나오죠.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이미 4월 16일부터 2개월 뒤를 2개월 후에 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보고 있었는데 딱 2개월 후에 경영권 승계 완료 딱 이게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온세미컨덕터 양산 들어갑니다. 해외 반도체 패키징 업체에 공급 양산을 준비합니다. 증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죠. 초소형 전류 센서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앞으로 반도체, AA 좀 이제 뭐 데이터 센터, 배터리 뭐 이런 쪽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면서 차세대 패키징 기술도 확보했죠. 와이어 본딩이 필요 없는. 거기에 이제 방열 스페이서, 반도체 발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열 스페이서 소재 쪽을 국내 유일하게 국산화했기 때문에 역시 이런 기업들이 지금 721선 이제 돌파 지지받고 움직이는데 이미 자사주 매입이 또 들어와 있어요.
9,000원대, 7,300원대였죠. 평균 매입 단가. 그래서 지금 720선을 이제 돌파 지지받고 간다는 건 의미 자체가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원래 주식은 이렇게 중장기 바닥권에 있을 때 721선 아래에 있을 때 나중에 720선 돌파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 미리 봐야 되겠다. 미리 이럴 때 봐야 되겠다. 주포들이 매집이 들어올 때, 주포는 누구일까요? 최대 주주가 매집이 들어올 때. 대규모 증여를 하고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면 최대 주주가 지금의 주가를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상승세를 노리고 들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미리 접근해야죠. 실적이 이미 최대 실적 나올 때는요. 이미 주가 고점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최대 실적 나올 때 삽니다. 옛날에 H&M도 마찬가지였고요. 해운업황 좋을 때 최대 실적 나왔는데 저평가돼 있는데 박살이 나버리죠. 그리고 반대로 요즘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전성기 때처럼. 근데 이제 AI 기대감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제 쭉쭉쭉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주식도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가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가 저는 굉장히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덩샤오핑도 마찬가지고요. 이 히트로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히트로 개발에 올인했던 중국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전기차가 중요해질 거를 알고 배터리 이제 광물 공급망을 미리미리 확보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상당히 지금 두려움을 갖고 반도체 이제 규제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규제를 하면 할수록 중국은 더 강해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떠올리면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반도체 공급망을 소재 쪽으로 규제를 했잖아요. 그 틈을 타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소재 국산에 전폭적으로 나서서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많이 이뤄냈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규제도 규제지만 결국에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법 잘 테두리를 마련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경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을까. 대신 공정한 경쟁, 너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공정한 경쟁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시 이 자원 공급망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AI 쪽도 우리나라 역시 핵심적인 또 애플 오픈 AI 챗 GPT처럼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우리나라 최고 또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LG 엑사원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마 상당히 이제 네이버 쪽에 하이퍼 클로버 X라든지 이런 쪽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시스 같은 경우 국내 또 유일한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인가요? 아니죠. 두 가지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 양자통신과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차세대 패키징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번 주에 또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바닥 대비 제가 설명드리고 6,000원대 설명드렸죠. 100%에 가까운 상승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진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여기서 설명드렸죠. 역시 이때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이제 쭉 올라가고 이제 권리락되고 나서 쭉 다시 조정받았다 가죠. 대부분 무상증자를 하면 쫙 올라갔다가 권리락되고 쭉 빠졌다가 왜 물량부담 우려감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가는 모습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상증자할 때 막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서 이제 급소해서 제가 21선 첫 돌파할 때 설명을 드린 건데 이제 일단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들어가서 단기는 좀 이제 상승폭이 둔화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보시게 되면 카카오페이 경고 종목 지정됐는데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경고 종목 지정 따위는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를 보면서 대신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다는 부분, 그죠? 이제 정고점을 이제 막 돌파하고 있죠. 신고가. 이 기업은 이 네이버, 카카오 동시수혜주면서도 지역 앞에 스테이블코인 동시수혜주.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더진 같은 경우도 대규모 무상증자한 이유는 여기서 일단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 상승세를 노리고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죠. 주식수를 3배로 늘린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무상증자를 대규모로 하는 기업들은 끝까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진 바닥에서 설명드리고 한 60%, 70%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인테크.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죠. 여기서 설명드리고 상승, 설명드리고 상승, 설명드리고 또 상승.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아래 윗꼬리 소양선 일봉이 나왔어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200일선 이 하늘색 라인선만 올라오면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는데요. 앞으로 나트륨 배터리는 저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리튬이 없죠. 예, 리튬 강국이 아니죠. 물론 이제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이 해외 쪽에 투자를 해서 확보를 하긴 측면은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세 발의 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리튬이 자원 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나트륨이 또 바다에서 무한대로 얻을 수가 있다 보니까 가격도 싸고요. 거기에 불타지 않는 배터리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CATL사에서 지금 톱으로 자르고 드릴로 뚫어도 불타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가면 CATL사가 이제 나트륨 배터리 양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인테크가 에너지11을 인수하면서 하반기 전고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양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대기업도 해내지 못했던 부분이죠. 우리나라 국책 주관사로 선정돼서 에코프로비엔과 애경케미칼을 역시 같이 협력을 하면서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단 말이에요.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이미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뒤따라가서는 쉽지 않을 걸로 보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나트륨 배터리가 CATL사처럼 개발을 끝냈어요. 양산.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배터리지만 나트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번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고체 나트륨 이온 배터리란 말이에요. 예, 불타지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나트륨 배터리 쪽 아마 푸틴 대통령도 8월 15일까지 모든 국가의 총동원령을 내렸었잖아요. 아마 나트륨 배터리가 하반기 다시 주목받을 만한 또 업종이 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배터리가 이제까지 또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배터리 쪽이 나트륨 배터리 쪽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인테크는 최대 주주가 100억의 시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자기 회사의 지분을 100억 정도 투자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주포들이 돌았다. 역시 방향은 위쪽으로 결정이 좀 되지 않았을까. 이 조정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하반기는 이제 시비 행사 물량이 대부분 이제 소화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80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물량 소화 여부를 좀 앞으로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론이 있는데요. 721선 이제 막 돌파가 이뤄지죠. 이 종목은 제가 주식 싹쓸이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또 설명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여기서 밑에서부터 설명드리면서 이거 700일선 돌파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접근했거든요. 이제 돌파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고민 해결 시간입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접수가 됐네요. 종목은 SKC, 매수가는 11만 5,500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유리기판 이번 주 시세가 굉장히 좋았죠. 시청자님 매수가 대비해서 어제도 수익권에 있다가 살짝 윗꼬리를 달면서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관련주들 상승세가 좋은데 정지우 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하네요. 예, SKC 같은 경우는 이제 SKC 앱솔릭스 때문에 좀 움직이는 기업인데요. 유리기판 재료 분명히 좋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을 양산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주목받을지 모르는데 대신 SKC가 아니고요. SKC 앱솔릭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회사인데 지분을 뭐 70% 80%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혜는 직접적인 수혜는 맞지만 제한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SKC는 앱솔릭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화학 쪽에 또 사업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다른 사업 쪽이 또 잘 되지만이 주가가 또 상당히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앱솔릭스만 좀 잘 되고 다른 뭐 업종 사업들은 잘 안 된다. 그럼 주가에 굉장히 또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저는 유리기판 쪽은 SKC도 좋지만 대형주는 약간 탄력이 또 그렇게 좀 강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피롭텍스를 10,000원대에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TGV 장비를 개발했다. 그래서 유리기판 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인테크도 유리기판 장비를 앱솔릭스에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상당 부분 이제 앞으로도 이제 720선 차트를 보면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700선 이제 뚫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좋아요. 예. 앞으로 예전에 한 18만 원대까지 갔던 부분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권은 괜찮아 보이고 이전 저점 부분이 이제 손절 라인이 될 것 같고요. 8만 원대 한 중반대. 예, 그리고 이제 200일선 돌파하면 뭐 14만 원, 17만 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대신 뭐 이런 기업들을 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노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강력한 정권이 18만 원대, 17만 원대였거든요. 많이 보면 거기까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여기 라인대가 돌파가 이루어지면 여기 13만 8천 원. 그 부분이 또 저항권으로 보여져요. 강력한 저항권. 그래서 13만 8천 원대가 그 정도가 좀 어느 정도 목표로 또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 분석해 주셨네요. 721선 돌파해서 이제 홀딩 의견을 주셨고 단기로는 13만 8천 원 부근에서 익절 의견 주셨으니까 잘 기다리셨다가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전화 연결입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이버요. 오, 핫한 네이버.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4만 2천 원에 16%요. 매수가 24만 2천 원. 혹시 오래 기다리신 거세요? 아니면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이게 지금 거의 3년 정도 됐어요. 와, 근데 3년. 그때는 네. 한 38만 원대 매수해갖고 추가 매수를 했어요. 아, 추가 매수하시면서 평단을 낮추시고 네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네요. 지금 네. 다행히 또 수익 구간에 계신데 언제 익절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바로 도와주실 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지금 이 네이버 같은 경우를 추가 매수하셨다고 했거든요. 예. 물타기 하신 거죠? 예. 네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원래 주식이라는 부분은 물타기 이런 게 아닌 게 아니고 바닥에 있을 때 한 번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를 그렇게 좀 이렇게 막 강추하거나 권해드리지 않아요. 주식은 네. 바닥에 있을 때 자꾸 이제 월급을 이제 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뭐 모아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식은 위에서도 모아나가고 밑에서도 모아나가고 계속 모아나가는 게 아니고 야, 이거 바닥인 것 같다. 한번 딱 왔을 때 배팅. 그럼 이제 어디에서 배팅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항상 차트를 보면서 좀 접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좋지만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네이버 이제 분석을 해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한 몇 개월 전에. 그때 당시에도 차트 바닥권에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사야 돼요. 721선 이 빨간색 라인선 기준으로 이 빨간색이 721선 3년 동안의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그럼 그 이하에 있을 때는 바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하고 이격이 잔뜩 벌어지면 좀 과열돼 있다. 이제 바닥은 지났다.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찾는 거다. 그런데 저 45만 원, 38만 원대, 매수단가 38만 원대 처음에 매수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네. 부분은 바닥권이 아니었어요. 야, 이거 100만 원까지 더 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지 않았을까 추측이 아니, 그럴 되는데. 땐 제가 예. 제일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산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르고 원래 하면 안 돼요. 예, 주식이든 어떤 일이든 사업이든. 아니 내가 식당을 차리는데 내가 요리를 잘 못하는데 그래 한번 믿어보자. 식당을 차려보자. 그러면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요리사가 갑자기 출근을 안 하면 자기가 스스로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식당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도 내가 운전을 할지 모르는데 그래 자격증도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사고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배우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려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은 잘하신 거죠. 720선을 이제 막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고 그리고 이제 AI 수석이 네이버 센터장에 AI 수석으로 갔다. 앞으로 하이버 클로버 X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AI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5년 동안 AI 수석이 하정우 씨가 만약에 정부에서 일을 한다. 그럼 당연히 네이버 쪽의 플랫폼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한번 처음에 이게 선정이 돼버리게 되면 이제 거의 웬만해서는 안 바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다가 뭐 애플 걸 쓰기 어려운 것처럼 한번 익숙해지고 굉장히 좋아지면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 네이버 같은 경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은 월봉이 이 바닥권에서 외바닥, 쌍바닥, 그리고 쓰리바닥, 포바닥 형성이 되면서 이번 달 MACD가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전 증시 예사롭지 않다라고 이미 작년 12월 달부터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속으로 뭐 자체적으로 평가지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미 이런 예상들을 작년 12월 달부터 예상을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이번 달 들어서 5월 달부터인가요? 네, 4월 달부터인가 5월 달부터네요. 한국정보인증 설명드리면서 이거 스테이블 코인도 예사롭지 않고 AI 쪽이랑 스테이블 코인이 예사롭지 않다.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뭐 더즌, 뭐 카카오페이, 한국정보인증 이런 기업들이 뭐 수십 프로에서 100%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40만 원대가 예전에 고점이었는데 이제 장기 평선 이제 대양선으로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틀리죠. 이게 바닥에서 대량 거래 시험되면서 대양선 일봉이 나올 때는 장기 바닥 신호거든요.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갈래. 바닥에서 대양선. 하지만 꼭대기에서 대음선은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질래. 예전에 2021년도, 2022년도 1월 달 꼭대기에서 대음선이 나오는데 왜 매수하셨습니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대음선이 나오는데 이제 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바닥에서 대양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 똑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때는 본격적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려고 하네. 강홀딩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단 추세 지지권 참고하면서 강홀딩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수익권에 계신 거 축하드립니다. 의견 잘 참고하시면서 더 큰 수익 꼭 실현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리겠고요. 종목 AS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평일 방송 고래사냥에서 추천을 하신 카카오페이 볼게요. 어제 화려하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이런 성과 지나칠 수 없어서 AS 받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주도 정말 멈추지 않고 상한가가 또 나왔네요. 네, 제가 이 종목은 어떤 멘트를 날렸냐면 네. 이 스테이블코인의 찐수혜주는 카카오페이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상한가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날이었죠. 2025년도 6월 9일 날 아래꼬리 중앙선으로 720선 뚫었잖아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720선 부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닥에서 이제 나는 본격적으로 갈래 신호를 보내줬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시가가 이제 붕 떴죠. 그래서 신규로 이제 잡기 쉽지는 않았겠지만 못했으면 자꾸 이제 조정받을 때 보는 거예요. 5일선 근접시. 그런데 이 기업은 이제 경고정보 지정이 돼서 일단 단기는 좀 약간 또 반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64,000원대 딱 지지권이죠. 이 라인대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월봉 차트를 보면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바닥에서 불쑥 밀주권에서 불쑥 떠오르잖아요. 아래꼬리 중앙선 대양선. 이제 나는 대량 거래 시험되고 본격적으로 갈래. 이런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MACD가 이제 빨갛게 상승기조 전환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앞으로도 스테이블 코인 쪽에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아까 64,000원 참고한 상태에서 점진적 반등 관점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64,000원대 가격 라인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조금 전 봤던 카카오페이의 수혜주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더즌 살펴볼게요. 지난주 이 시간 포착주고요. 수요일에 장중 상한가까지 가면서 단 한 주 동안에 무려 49%나 올랐습니다. 정더즌이 됐네요,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처음에 좀 설명드렸던 기업인데 네. 이 더진 같은 경우가 카카오페이, 네이버 동시수혜주예요.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로 있고 거기에 지금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요. 거기 이제 해외 시장까지도 진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외화 환전, 키오스크 사업도 확대하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이 무상증자를 대규모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들어왔구나. 이제 앞으로 이 아마존 쪽의 밸류체인도 합류했기 때문에 아마존 쪽에 또 수혜주기도 하죠.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SK와 아마존이 7조 가까이 울산 지역 쪽에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 이 얘기 나오면서 이제 막판에 막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고정보 지정 예고 들어가서 반락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카카오페이에서 보시다시피 아직 지정되지도 않았는데요. 예고만 떴을 뿐이잖아요. 점진적 추가 반등을 저는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4,900원대가 일단 단기 지지권이에요.
단기는 5일선 매매 이해나가시면 되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11선 매매 이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이번에 AS 받아볼 종목은 지난주 추천주 헥토파이낸셜 살펴볼게요. 이 종목이 월요일 진입하자마자 장중에 27.72%나 급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살짝 차익 매물이 지금 나왔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예, 앞으로 삼성전자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삼성페이가 있기 때문에 역시 삼성페이와 또 연계해서 바라볼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헥토파이낸셜은 삼성전자랑 키오스크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죠. 거기에 이미 해외 쪽에 미국, 일본, 국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선언하면서 이번에 신사업 자금 200억을 자사주로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본격화될 거란 말이에요, 하반기에. 예, 그런데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2만 원대 중반대에서 자사주를 70만 주를 받아갔어요. 현재가 부근에서 200억 가까이를 왜 받아갔을까요? 일단 뭐 매도할 수도 있죠. 뭐 1%, 2% 먹으려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기관들은.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은 이미 바닥에 있을 때 자사주 매입도 들어왔고 모회사에서 220억에 이번에 최대 주주의 지분 투자도 확대도 이뤄졌기 때문에 헥토파이낸셜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을 점상한가로 돌파했죠. 예. 유일하게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내에서 점상한가가 나왔던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가장 대장주로 움직였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11선 부근이죠. 웬만해서는 23,000원대를 잘 안 깨죠. 그 라인대가 단기 바닥권,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달 최대 거래량 시험과 함께 장기 바닥 탈출 20개월 평선. 오늘 제가 네이버도 말씀드렸죠. 대량 거래 시험되면서 대양선이 나오면 뭐죠? 난 중장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갈래. 이렇게 신호를 자꾸 보내주는 거고요. 물론 신호 보냈다가 또 잘못될 수도 있지만 자꾸 이럴 때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반대로 꼭대기에서 우리가 2019년도 7월 달이에요. 예. 대량 거래 대음선이 나오네요. 나는 본격적으로 떨어질래. 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헥토파이낸셜은 역시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동시수해주면서도 앞으로 메타, 뭐 스팀이라든지 특히 아마존 쪽에 동시수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가 좀 강력한 하반기 지역화폐 사업도 이제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대표적인 정부 정책 수혜주면서도 좀 우량주죠. 이 회사 지금 이제 본사에 가면 직원들한테는 살치살 스테이크가 나온다고 합니다. 랍스타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그러네요. 취직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복지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권이 좋아 보이고 23,000원 지지권 앞으로 4만 원, 5만 원대까지도 한번 예전 고점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7월 달 이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지도 몰라요. 경고종목 지정 예고 판단일이 7월 달이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7월 초반부터 7월 초반 이후에 본격 상승 전환을 노리면서 이번 주에도 저가 매수 기회만 노리면서 접근하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크게 시세가 나왔는데 다음 달 이후에 더 크게 갈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4, 5만 원까지 바라보고 계시네요. 네, 다음은 한국정보인증 살펴볼게요. 이 종목이 우리는 5,100원에 진입을 했는데 목요일에 9,700원 찍으면서 90%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이라고 쓰고 지우정보 인증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창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 스테이블코인이 진짜 중요하고 갈지를 미리 5월 달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쳤다. 안 할 수가 없다. 무조건 해야 될 것 같다. 막 흥분된다. 막 이런 관점에서 자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정보인증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전 저점 부근이 7,900원대거든요. 그 라인대가 지지권 청구한 상태에서 지금도 월봉 차트를 보면 MLCD가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이제 막 하나 나왔거든요. 이번 달 장기 60개를 평선 초돌파하면서 일단 7월 달에 또 스테이블코인 또 법안 발의 또 예정돼 있다 보니까 아마 7월 달 때까지도 이슈가 남아 있지 않을까. 한밤에 이제 서클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제 스테이블코인 또 이제 발행사죠. 20% 또 급등했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에도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은 계속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7월까지.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다음 달 그 이상까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3월 달 추천주 코스닥시스 살펴볼게요. 매수하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이번 주 연일 고점을 높였습니다. 목요일 기준으로 90% 가깝게 시세를 냈고요. 어제도 큰 차익 매물 없이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었네요. 이 코스닥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바닥에서
99.9%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방송에서 이제 100%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99.9%. 야, 이 정도면 굉장히 지금 강력한 자신감을 갖고 접근했던 기업이거든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0선 이제 돌파, 지지받고 가잖아요. 예. 오늘 720선이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720선 돌파 지지받으면 꼭대기일까요? 아직 차트는 꼭대기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월봉도 이제 20개월 이평선 초돌파하면서 대양선이 나오네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서 대양선 나오는 거랑 이렇게 쭉 내려온 상태에서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상태에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랑 틀리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이 파라볼릭도 기조를 잘 보셔야 돼요. 밑에서 터닝하는지 아니면 꼭대에서 꺾이는지. 이제 MACD가 양전환 전환되기 직전 상태죠. 투자심리 스토캐스틱 지표. 작년도에는 증설을 안 했잖아요. 예. 대규모. 올해부터 3천억 증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양산 안 했잖아요. 온세미컨덕터. 그죠? 그러니까 번쩍거리다 끝나죠. 하지만 올해 6월 달부터 본격 양산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틀리면서 올해부터 특히 삼성과 SK가 이제 전력반도체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양산 안 했잖아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양산하잖아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온세미컨덕터가 올해부터 대량 거래 고점 돌파하고 본격 상승 전환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온세미컨덕터 대표적인 수혜주인 코스닥시스는 올해부터 계속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동안의 종목들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계 유재석과 함께하는 주식 싹쓸이 새로운 유망주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원님이 유재석이라면 네, 네. 저는 그 옆에 조세호 씨처럼 계속 예. 함께해도 되겠죠? 너무 빡 터졌습니다, 갑자기. 근데 조세호 씨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우셔서, 예. 그만큼 이제 이 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설명드려보면, 이제 이 이론 같은 경우가 원전주 내에서 가장 앞으로 또 중요한 기업이 될지도 몰라요. 예. 왜냐하면 원전용 무선통신 세계 최초 개발 이 통신 장비를 그러면 체코 원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원전에도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차세대 원전에도. 그러니까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그냥 독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기업은 옆에서 흉내 낼 수도 없고 그리고 뭐 견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네요. 이제 안 들어오다가 특히 자사주 매입 올해부터 해서 20억 공시가 떴죠. 예. 그리고 들어왔어요, 좀. 그리고 대표사가 장내 매수하고 꾸준하게 이제 임원들이 올해도 추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실적 대비도 저평가되어 있고 완벽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저가 매수기에만 잘 누리면 올해 하반기 내년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5G 쪽 이제 앞으로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룬 다음 주 저가 매수 기회 잘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유망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이제 좀 배터리 쪽이 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못 갔었기 때문에 이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하반기 분명히 제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꽂혔잖아요. 예, 그죠? 예. 5월 달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갔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나트륨 배터리 쪽이 계속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 푸틴 대통령도 8월 15일까지 얘기가 나왔었고, 이 CATL사에서 불타지 않는 배터리, 이 나트륨 배터리를 양산 얘기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로 에너지11, 나인테크 자회사가 국내 최초로 전고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양산을 준비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업체 공급을 준비하면서 또 중대형 ESS 배터리 개발까지 같이 하면서 한국 동서발전 쪽에도 공급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맥신도 대량 양산 준비, 유리기판 장비도 지금 대량 양산 준비, 앞으로 에너지 패권 전쟁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기업은 히토류 추출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확보했어요. 우리나라는 히토류가 안 나잖아요, 지금. 예. 그런 관점에서 나인테크는 하반기 반드시 봐야 될 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정라인 끝까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라인으로 이미 크게 시세를 낸 종목인데 여전히 상승률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나인테크까지 들어봤고요.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이 세아 메카닉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이제까지 못 갔었죠. 계속 제가 봤는데 추가로 계속 못 가더라고요. 이 기업은 잘 못 가네. 계속 그래 안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쳐다볼 때가 좀 됐나? 왜? 이 세아 메카닉스는 뭐 안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최첨단 디스플레이 전장 사업, ESS 이 사업이 주력인데 앞으로 로봇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 해서 대형 프로젝트 이제 LG 엔솔 쪽이랑 2천억 규모 북미 ESS향 부품을 이제 초도 납품하면서 이제 공급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총 10배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또 차량용 디스플레이 구동 전체 모듈을 공급을 또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량 납품을 위해서 대규모 증설과 함께 자동화 생산 설비도 이미 확보를 한 부분 중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도 들어왔고요. 임원들 매수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생산 설비 확보했고요. 이제 수주 이제 납품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ESS 쪽과 뭐 전기차 배터리 로봇, 심지어 방산 쪽의 M&A도 고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보니까 중장기 굉장히 이런 차트가 좋더라고요. 오늘은 좀 중장기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갖고 왔어요.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나인테크도 그렇고, 사야 메카닉스도 그렇고,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중장기 바닥권에서 이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차트 모습입니다. 세 번째 종목 세아 메카닉스였고요. 이제 다음 종목도 바로 알아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 중에서 월봉이 가장 기가 막히다. 먹을 게 너무 많은 게 아닌가? 만약에 이제 고점까지, 최고점까지 올라가면 아직 그만큼 싸다는 거죠. 주식에 있어서 어떤 호재보다도 휘황찬란한 뭐 재료보다도 진짜 싼데 그게 진짜 가장 최고의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원익 P&E 같은 경우가 이제까지 너무 못 갔어요. 부채 비율도 막 급증하고 실적은 되게 막 악화되고 전기 저팡이 안 좋아지니까 배터리 평이. 그런데 올해부터 1분기부터 대폭 실적이 흑자 전환됐는데 지금 북미 지역 쪽에 합작법인 삼성 S다의 합작법인 쪽에도 지금 1,000억 가까이 대규모 수주를 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북미향으로 해서 또 스태킹 장비도 지금 수주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원익그룹은 이제 국내 대표적인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뭐 잘못될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탄탄한 계열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원익 P&E가 이제까지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대규모 적자나면서.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이뤄지면서 부채 비율도 확 감소하고 실적은 급증하고 대표이사 임직원들이 장내 매수가 들어오네요. 벌써 2,000원대 초반대에서부터 봤는데 장내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익 P&E는 잠깐 차트를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17,000원, 18,000원대에서부터 떨어졌죠. 그죠? 그런데 어이구, 이 파라볼릭이 빨갛게 이번 달부터 상승 기조 전환되면서 적산병 나오면서 막 터닝하죠. 이 3,000원짜리가 18,000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6배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많이 지금 바닥권에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까지 배터리가 너무 못 갔다. 5,800원대가 720년 부근이다. 주식은 720년 부근을 돌파할 만한 거를 찾는 건데 이 바닥권에서 돌파만 하면 100% 수익인데요. 앞으로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 잘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 주력하면서 원익 P&E도 다음 주에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이제 드디어 제가 AI 데이터 센터가 좀 온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지난주부터 오픈 베이스가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작년도부터 해서 꾸준히 좀 봤어요. 왜 대표이사가 10억을 사고 자사주 맵 도는데 왜 못 갈까? 자사주 맵이 안 끝났구나. 이제 100억이 다 들어왔구나.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도 열리고 대규모 글로벌적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런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이제 대표이사가 10억 사고 자사주 맵이 100억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은 완벽하다. 그런데 삼성전자 M&A 관련주로도 엮여 있으면서도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쪽에 이제 또 수혜주로도 엮여 있다. 그런데 이 기업이 AI 전목 보안관제 센터를 오픈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0선을 초돌파했어요. 대량 거래 대항선이네요. 중장기 월봉상 바닥권에서 이제 막 출발하죠. 차트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핵심주로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픈 베이스까지 5종목 소개해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바로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M10W 이제 1분기 대상 방송을 달성을 했고요. 상반기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다음 주 또 좋은 소식을 들려올 수 있도록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노란톡 QR코드 있죠. 여기 딱 휴대폰 꺼내셔가지고 바로 찍고 지금 들어오시고 또 온라인 공개 방송 바로 9시부터 진행하니까요. 8시 50분부터 M10W 1분기 대상, 상반기 대상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상반기 대상도 예약해 두셨습니다. 이번에도 따놓은 당상이신 것 같은데 상이란 상은 싹쓸이하는 정지위원과 꼭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한 주 동안에만 무려 49% 오른 더즌이 있었고 어제 상한가를 간 카카오페이까지 다 확인하셨죠? 이런 정보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오늘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단 소통 창구도 활용하시고 잠시 후 좀 쉬었다가 9시에 공개 방송 바로 이어지니까요. 많은 분들 최고의 계좌는 최고의 위원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